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양주시청 공무원 A씨와 접촉한 202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시청 직원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가 근무했던 2층은 폐쇄했습니다. 동두천에선 서울 콜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동두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인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에는 오는 27일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역대급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기도 계곡과 하천, 야영장 등 여름철 인기 휴양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를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다만 고3은 대학 입시 준비 등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번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양주시청 공무원 A씨와 접촉한 202명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양주시는 공무원 A씨와 같이 회의를 했던 직원 50여 명과 가족 등 202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시청 직원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가 근무했던 2층은 폐쇄했습니다. 동두천시 생현동에 사는 5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동두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25일 오후 3시 기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확진자는 서울 소재 콜센터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입니다. 동두천시는 이 남성의 세부 동선을 역학조사가 진행된 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한대 동두천 캠퍼스 간호학과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이 교수는 지난 20일부터 미열 등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지하철을 탔으며 동두천 큰 시장과 시내 음식점, 편의점 등을 방문하면서 13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촉자 13명 중 동두천 시민 2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7명이 신규로 발생하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각각 6명이 추가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273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 확진자는 25일 0시 기준 17,665명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확진자 부부가 보건소 직원 주변에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직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진재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0대 부부가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기도 한 이 부부는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를 위해 해당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부부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주변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여직원 둘이었었는데 포옹을 하고 이제 너희들도 나하고 접촉했으니 접촉자가 됐고 너희들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부부는 결국 검사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식용색소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을 뱉자 초록색 침방울이 마치 분무기로 뿌린 듯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갑니다. 단 한 번 침을 뱉었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침을 뱉었다면 자칫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넓게 전파될 수 있다며 침 뱉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침을 뱉으면 비말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 주변으로도 작은 에어로졸에 의해서 주변의 분들의 공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양주시가 개학을 맞아 유치원과 초중고등 학교에 마스크 6만여 장을 배부합니다. 배부될 마스크는 KF 보건용 마스크로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3만여 명에게 각 2매씩 전달됩니다. 또 연령에 따라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로 나눠 착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배부는 오는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양주에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회사 한다 헬스케어가 동두천시에 마스크 12만 장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다 헬스케어 김선희 대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고 있는데 기부한 마스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받은 마스크는 취약계층에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사회로의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사회 전파 및 행정마비 상황을 막기 위해 청사내 사무실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층 더 강화된 복무 관리 지침을 시행합니다. 특히 연천군은 군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장병들의 감염 차단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축해온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감염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는 관내 소재한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계 대표들과 긴급 비상대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등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에 대해 고지문을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포천 병원 등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원 탈주 등 일탈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청은 정부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계곡과 하천, 야영장 등 여름철 인기 휴양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도내 주요 계곡뿐 아니라 그간 수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들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평군에 위치한 한 펜션입니다. 길게 이어진 나무 데크 위로 이동식 평상과 테이블 등 펜션 이용객을 위한 각종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펜션 마당처럼 보이지만 모두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겁니다. 수영장 역시 하천구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수영장인데 수영장 이용과 하천구역을 설명드리고 불법 음식점도 적발됐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세요? 두부전골, 배추, 깎아 얘기는 별로예요. 영업 신고는 되어 있으신가요? 예? 영업 신고는 되어 있으신가요? 안 된다니까요. 해당 식당은 영업 신고 없이 조리 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하천 등을 수사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12건, 미신고 식당 운영 15건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송치 중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하천 계곡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인 가운데 경기 북부 지역에는 오는 27일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이틀간 수도권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 바비는 지난해 태풍 링링에 이어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설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태풍 바비가 27일부터 수도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 다음 날 새벽 중국 하얼빈 남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도는 산사태 취약 지역 2천여 곳에 거주하는 8,7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농가에는 농작물 관리 요령을 발송하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어선과 수산시설물 점검에 나섭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역대급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태풍이 불 땐 특히 머리 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물에 빼곡히 달린 간판이 강한 바람에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간판 관련 안전 규정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건물 맨 위에 달린 간판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소방대원이 안전조치를 하는 찰나 밑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벽면에서 떨어진 간판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 가던 50대 여성이 간판에 맞아 머리와 팔 등을 다쳤습니다. 건물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각종 간판들,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간판과 기둥을 이어주는 지지대가 심하게 녹슬어 있습니다. 지지대 한쪽 고정 나사가 풀려 들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노후 간판은 서울에만 2천여 개. 태풍 등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밑으로 떨어져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물 주변에 전신주가 있을 경우 정전이나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그 간판이 그 풍압 때문에 고정된 장소에서 떨어질 때 그 주변에 전선이 걸려 있다면 전선도 다 끊어지겠죠. 합선이 되거나 또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전이 되거나 그런 위험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설치한 간판은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간판의 경우 설치만 하면 끝, 아무런 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특히 강풍에 취약한 돌출형 간판은 설치할 때 볼트를 몇 개 이상 박아야 하는지 등의 기준도 없습니다. 출형이 특별히 바람, 강풍에 많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형에 대해서는 전면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판 크기가 작고 벽면에 붙어있는 고정형일수록 사고 위험이 적다며 지자체가 간판 교체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연천군과 포천시가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천군과 포천시 이동면, 영북면, 가평군 등 8곳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이 점차 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바비는 중형급의 강한 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고 아침에는 24도, 한낮에는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 바비는 26일 오후 제주도 서쪽을 지나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겠고 27일 새벽 5시쯤에는 인천과 수도권 서쪽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보다도 바람 피해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